저희가 준비한 4위고요. 선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2분 3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 일반인 투표는 마감이 됐고 일반 본투표는 마감이 됐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와 코로나 격리자 투표가 90분, 1시간 반 정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선관위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확진자 대상 투표 준비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를 할 때 신분증은 물론이고 반드시 외출 안내 문자, 방역당국이 각 코로나 확진자에게 보낸 외출 안내 문자를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는 얘기를 덧붙였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짚어봤던처럼 확진자 투표도 일반 선거인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시간 대기에 불편 최소화하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게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런데 앞서 선관위 메시지 중에 또 하나가 있던데요. 선관위가 투표율을 대략 예상한 부분이 있던데 예, 저 부분입니다.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 그러니까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보다 77%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게 선관위의 지금 해석 예상입니다. 투표율에 대해서 민주당 현직위원회 반응 생각을 좀 들어봤다면 조 의원님. 네. 앞서 윤석열 후보가 SNS에 여러 차례 투표 동료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힘 생각에는 투표율이 높아야 전국교체 여론이 높아서 윤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했는데 75.6%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선 1987년에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 이후부터 투표율이 80% 넘은 적이 1997년 대선 때 80.7%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투표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이 80.7%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무겁게 알고 또 국민이 그만큼 선택에 대해서 국민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확진되신 분들 아직 이제 투표 곧 시작하는데 힘드시더라도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2위 득표자 785만 표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기권표가 967만 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표가 그만큼 선거의 당락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좀 유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면 국힘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 그럼 75.6%는 만족을 하세요? 만족을 못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우리가 항상 이 기록에 대해서도 예. 항상 애착을 갖는데 예. 국민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80.7%를 뛰어넘는 좀 대기록을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전에 저희들이 투표율을 가지고 어느 쪽에 유리하냐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분석을 하던 전통적 개념의 툴 이것이 이제 저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는 무의미해졌다 예.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으로 20, 30, 40대는 이제 진보 정당이 우호적이고 50대 이상은 보수 정당이 우호적이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20, 30대 평상시에 투표율이 낮은 20, 30대 투표율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투표율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듯이 20, 30대 표심이 굉장히 후보에 따라서 굉장히 또 국면 현안에 따라서 지난 대선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출렁출렁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유리하고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툴 또는 도구가 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선거의 전 과정에서 굉장히 박빙의 선거를 펼쳐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봐야 개표를 해봐야
이번 투표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번 투표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추후에 아마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아니 기자들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기사가 뭐냐면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써왔어요. 과거엔 좀 그랬죠. 그렇게 써왔죠. 근데 이게 깨진 게 2012년 그 선거입니다. 2012년에 투표율이 사실은 2007년에 뭐 제 기억에 한 6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갑자기 75를 넘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이긴 것 아니야? 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본투표율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뭐 일각에서는 막 그런 어찌 보면 가짜 뉴스가 막 돌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투표율에서 박근혜 후보가 3.5%포인트를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미 깨졌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계열이 유리하다는 게 깨졌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뭐 투표율이 높아서 뭐 민주당 계열이 유리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분석법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75.6%면 저게 이제 2012년 그 투표율 그걸 지금 뛰어넘는 거고요. 저기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율까지 합치면 대략 한 78이나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누구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통념상 통상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부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그런 그게 사례가 2012년에 이미 깨졌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지역별로도 좀 구체적인 게 나오고 있는데 6시 기준으로는 전라남대 투표율이 80.4%로 최고치고 제주도가 70%를 조금 넘은 70.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네. 이것도 통상 네. 호남의 지지율이 높다는 건 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게 아닌가. 네. 또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분석도 많았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어떤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 아니겠느냐.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이미 사전투표 때부터 말씀하신 예. 겁니까? 그런데 이 호남에서도 상당히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12년 대선하고 이번 상황이 좀 비슷한 거는 2012년 대선 때도 사실상의 제3후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2012년과 마찬가지로 80%에 육박하는 아니면 80%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투표율이 높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늘 50% 이상을 상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오시면 오실수록 정권 교체,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클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지금 6시 15분이고요. 일반 투표는 끝이 났고 지금 1시간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절차대로 선관위가 준비를 이번에는 잘 했을지 뭐 걱정도 앞섰습니다만 잘 되리라 믿고 현장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면 저희도 현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 의원님께 투표율 얘기, 호남 투표율 얘기했다면 반대로 전재수 의원님, 뭐 부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는 낮았다가 오후까지 뭔가 전국 투표율을 상회할 만한 혹은 그에 못지않은 투표율을 갑자기 이제 본투표 때 올렸다.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에는 좀 불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투표율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남이든 대구 경북이든 이게 숫자만 보면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로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별 투표율은 어디가 높다 어디가 낮다 이거 가지고서 유불리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 또 투표율이 낮게 나오는 지역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만 특이하게 나타난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라든지 전국 단위 선거, 즉 지방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역대 선거 전 과정을 보게 되면 이번에 높았던 지역은 이전 선거에서도 높았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낮게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이전 선거에서도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은 높은 대로 나오고 낮았던 곳은 낮은 대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 높게 나온 그런 추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 높고 특정 지역이 낮고 그래서 우리 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이전의 선거하고 비교하면 높았던 곳은 높은 대로 나왔고 낮았던 곳은 낮은 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국한된 어떤 특이점, 특이할 만한 상황 이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 혹은 뭐 지역별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를 보고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를 딱 잡아서 말씀하실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전 선거를 보게 되면 그런 경향성, 그런 추세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만 도드라지게 어디가 높았다, 어디가 낮았다 이 현상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진 의원님,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이 대략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도 추세에서 혹은 개표함 뚜껑이 열렸을 때 그런 것도 좀 앞으로 미리 점칠 수 있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경향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동시에 있기는 해서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영남 쪽에서는 사전 투표가 상당히 저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 때도 일종의 부실 관리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떤 뭐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경기도에서 서울의 어떤 그 부재자 투표 용지가 발견이 된다든가 이런 일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본 투표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투표율, 제 옆에 투표율은 앞서 저희가 5시 현재 기준으로 75.6%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6시죠? 75.6%. 그런데 지금은 75.7%. 이제 조금 더 집계가 됐고 경남,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주요 도시들의 투표율도 만나보고 있는데 서울이 전국보다는 조금 높고 부산 낮습니다. 대구가 좀 더 높고요. 광주, 호남 중심으로는 전국 투표율보다 높습니다. 강원, 충북 좀 낮고요. 이런 예습니다. 투표율 내기 최병무 의원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원래 선관위 지금 투표는 잘 되고 있는지 그거 코로나 확진자 얘기도 좀 해볼게요. 75.7%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투표를 했고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이번 대선이 양당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뭐 초유의 선거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역대 대선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앞으로 글쎄요 투표율 차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힘을 받고 정통성을 갖고 가느냐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987년에 사실은 그때 89.2%라는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기록적인 거죠. 예. 그런데 그때 1로 삼김이 나왔기 때문에 득표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뭐 78 내지 9% 정도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사실상 양강 후보가 진영 총결집 양상으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얻은 득표 수가 아마도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많은 득표수를 그 받은 후보로서 당선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짐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앞으로 새로운 당선자가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동력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투표율이 높은 것도 좋고 또 그중에 그 당선자가 아주 그 87년 이래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해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장면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 75.7%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호남이 높았고 제주도가 가장 낮은 수치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격리자의 투표가 혼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앞서 사전투표에서는 큰 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저희가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한테 투표를 하라고 용지를 갖다가 주셔서 투표를 하고 이 봉투에 담아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한번 열어봤더니 이미 봉투에 이게 들어있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상관이 없어도 된다고 상관이 많이 하는데 상관이 여기에 참석하지가 않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중요한 선거를 하는데 참관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그랬는데 일령을 치지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투표 함이라도 제대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투표용지 어떻게 가져갔냐면 봉투에다가 10명 한 번에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자기가 이제 봉투에다 담아서 넣는데요. 그럼 이게 비밀 투표예요, 반장 투표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요. 가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이거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함을 제대로 넣는 투표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근데 오늘도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병묵 의원님. 그 사전 투표를 본인이 했는데 물론 뭐 이 유권자의 행동도 글쎄요 뭐 납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전 투표를 했는데 또 갔는데 투표용지를 또 줬다.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여러 고발 건까지 생겼었더라고요. 글쎄요. 아니 우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아니 본인이 사전 투표를 했으면 왜 투표소에 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이제 선관위 직원을 뭐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제 뭐 함정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지적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이미 기록상 투표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시 투표용지를 발부했다? 이건 대단한 실수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과거 선거관리위원회 때도 선관위에서 뭐 이런저런 작은 실수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번 그 선관위는 특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좀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기표한 용지들, 기표한 투표용지들이 막 돌아다니는 장면도 우리가 몇 건 그 사례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그 무슨 뭐 부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반적인 관리 부실 내지는 어떤 뭐 약간 그 하여튼 사후에라도 반드시 무슨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했는데 또 투표지 줬다. 오늘 꽤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여파 그리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으려고 믿을 이 코로나 확진자 본투표 관리도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선거는 그러한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록 바쁘시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논란 관련해가지고 선관위원장이 이제 조법원님께서 이제 지명하신 인물이어가지고 책임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선관위원장 논란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표함의 뚜껑이 열릴 그 시간이요. 전재수 의원님과 조수진 의원님께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투표율과 함께 이번 대선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린다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총체적 위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총체적 위기 국면을 함께 뛰어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결국은 협력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정부를 먼저 말씀을 했지만 그 뒤에 윤석열 후보도 국민통합정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위기의 파고를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알겠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리더십, 이런 지도자가 저희들에게 이제 남은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 대선은 상식과 공정과 법치를 되찾는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골몰했던 것이 내로남불과 위선이었거든요. 이 내로남불과 위선을 심판하고자 하는 선거가 바로 오늘 대선입니다. 여기에서 혹독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 한 표가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